부산시는 올해부터 하도급 인센티브를 종전 2배가 넘는 최대 15%로 확대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주거정비구역 등에는 용적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 올해 첫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초매식은 안전조업과 풍어기원제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올해 1분기 부산 지역 기업들의 경기와 전망이 코로나 팬데믹 때만큼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사이 독감 환자가 5배 넘게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열을 동반하는 만큼 병원 진료가 필요하고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새로운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본격 시행합니다.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인센티브를 종전 2배 넘게 확대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주거 정비 구역 등에는 용적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2030 부산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합니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전문가 자문과 중간 보고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이번 계획은 15분 도시 구체화와 도시 균형 발전, 도시 경쟁력 향상이 목표입니다. 먼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혜택을 기존 6%에서 최대 15%로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와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입니다. 건축 디자인 혁신 시 기준 용적률은 주거관리 구역은 최대 230%까지, 개발 유도 구역은 최대 27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도시 미관과 건축 품질을 향상해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시는 생활권 계획을 개선해 도로와 공원 중심의 기반시설 범위를 문화와 체육시설까지 확대합니다. 또 보행 친화적인 도시 조성과 주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3가지 유형의 생활 가로에서 녹화 가로, 생활권 연결 가로를 신설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첫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초매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외부 초청인 없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2025년 을사년 첫 경매입니다. 대상은 연근에서 잡아올린 갈치, 이어 삼치와 고등어가 위판됩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부두 노동자들의 치열한 하루는 오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이 초매식을 시작으로 첫 수산물을 거래했습니다. 이날 초매식은 안전조업과 풍어기원제로만 치러졌습니다. 외부인 초청 없이 진행된 건 6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어시장은 올해 목표 위판량을 지난해와 같은 16만 톤 3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기상 악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조업 감소로 실적이 12만 5천여 톤, 2,700여 원에 그친 탓입니다. 지난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올해는 한 3천억의 또 목표를 가지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수자들에게 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또 많은 수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나아가서도 또 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또 모든 수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시장은 지난해 낡은 유류탱크 철거를 시작으로 올해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대체 위판장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차질이 염려됩니다. 한편 현대화 사업은 국비 등 사업비 2,360억 원을 들여 위판장과 냉동창고, 판매시설 등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환율 급등세부터 내수 침체까지 2025년의 경제 전망이 여러모로 밝지만은 않습니다. 1분기 부산 지역 제조업 기업들의 경기와 전망이 코로나 팬데믹 때만큼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조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산 경제.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전체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섬유, 신발, 조선, 기자재까지 부산 지역 전통 산업들 올해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부산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가 66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수준으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지역 경기가 이제 코로나 수준으로 많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영 환경으로서는 이제 내수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되게 큰 상황입니다. 이는 국내 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침체 장기화, 수출 부진 등이 지역 경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지역 제조업체들은 내수 판매 감소가 49.4%, 수출 감소가 43.6%로 실적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한편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주요 기관이 2% 초반으로 전망한 것에 반해 지역 기업들 60.6%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연초 분위기가 1년 경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환율 안정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지역 경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기존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올 한 해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병원에는 독감 환자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한 주 사이 독감 의심 환자가 2배 넘게 늘어났고 보건당국은 독감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2월 20일 0시를 기해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이 의심되는 전국 의사 환자 비율이 1000명당 3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5.7명이던 것이 2주 사이 2배 넘게 13.6명으로 증가하더니 12월 셋째 주에는 31.3명으로 한 주 만에 2배가 넘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독감 의사 환자는 38도씨 이상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인후통이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독감은 A형과 B형으로 나뉘는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A형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은 고열 환자가 엄청 많이 오시고 고열 환자 중에 근육통과 인후통을 동반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키트 검사를 해보면 A형 독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시면 좀 적극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독감 검사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독감은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거나 독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을 만진 후 눈과 코, 입을 만질 경우 주로 감염됩니다. 때문에 개인 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채기를 하고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비말을 흡입함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되 구사 마스크를 쓰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손 씻기를 열심히 하시면 아무래도 감염이 좀 덜 되겠죠. 이전에 코로나 때 저희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열심히 할 때 거의 그 해에는 독감을 제가 아마 진단을 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보건당국은 발열 등의 독감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원과 등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하고 외출 자제와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독감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에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이곳에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에 거주하는 유가족도 찾아 분위기를 수경케 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시청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유가족의 통곡이 주변을 수경케 합니다. 한국 언니를 빨리 찾아서 가족도 품 안에서 좀 얼굴이라도 좀 보고 그래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신이 다 제대로 차지도 못하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사고 사흘째인 2024년의 마지막 날. 본격적인 참배가 이루어지며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큰 위로는 안 되겠지만 같이 슬픔에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조카랑 오게 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뜻밖의 대형 참사를 접한 시민들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슬픔에 무거워집니다. 너무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TV에서 저희 아이도 보이고 많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분향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하루빨리 시신들을 수습하고 유가족분들께도 조의를 표합니다. 그냥 더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부는 오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시청 앞 국기 개양대엔 조기가 걸렸고 모든 공공기관 등의 신년 행사는 취소되거나 축소에 열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지난해 5월 강서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들은 학습 지원비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대상 학생은 모두 2만 2천여 명이며 각급 학교 신입생은 학습 지원비에 더해 입학 준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덕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북구에 기탁했습니다. 만덕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해 학교 이사장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로 올해는 나눔 장터에서 생긴 수익금 100만 원가량을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진 풍파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더했던 푸른 용의 해였습니다. 새해는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을사년의 유래 그리고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박원계 기자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60간지에서 42번째에 해당합니다. 뱀은 12지신 중 6번째 띠로 여러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 동양에서는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다산 그리고 풍요도 상징합니다. 서양에서의 뱀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인상 깊습니다. 간교하고 영악한 이미지지만 그만큼 영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쪽에선 지혜도 얘기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사악함, 그다음에 남을 해방하고 또 폄하하고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죠. 역시 구약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불뱀에 물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청동뱀을 만들어 보고 낫게 했습니다. 이 상징은 지금도 의사협회 심볼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 뱀띠라는 표현은 10간 중 을이 결합돼 만들어졌습니다. 을은 봄 기운을 나타내는 목에 속하고 청색을 띱니다. 생동감과 새로운 변화가 연상됩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해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을사년의 을은 나무로서요. 그런데 그게 푸른 것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그 나무는 어떤 도약이나 또는 성장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뱀은 이 불로서 열정과 그다음에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한편 을사년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슬픈 해이기도 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있은 지 120년이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살펴야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공휴일은 모두 68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노동절까지 포함하면 모두 120일을 쉽니다. 특히 추석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붙고 주말이 2번 끼면서 연휴 열흘이 이어집니다. 활기찬 봄 또 지혜로운 뱀의 뜻을 품고 있는 을사년. 희망과 기대가 현실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2025년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띠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부활, 지역에 따라서는 복과 다산을 상징하고
영원한 삶을 기원하는 재생의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뱀띠해 특별 전시를 통해 만사 형통의 기운을 만나보시죠.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땅을 지키는 12수호신 가운데 6번째 신인 뱀신. 불교에서 관자재 보살로 묘사되며 어리석은 인간을 일깨워 지혜를 전합니다. 때론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한 뱀.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10대 왕이 등장하는 시황도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고 벌을 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뱀에 대해서 좀 무서운 이미지를 많이 연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뱀은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어리석음을 좀 경고하는 존재로서 많이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뱀이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또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은 뭐 가정이 평안하다, 혹은 이제 마을에서도 또 신으로 또 섬겨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뱀은 방향으로는 남남 동쪽을, 시간상으로는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를 가리켜 해시계나 나침반, 생활용품 등을 통해 우리 일상에 늘 함께해 왔습니다. 한 번에 10여 개의 알을 낳아 강한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땅속과 땅 위를 오가는 모습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비로움으로 전해져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매년 띠 전시를 통해 12지 동물과 관련한 민속을 소개해온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뱀띠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스리랑카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타국의 민속 유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을사년 뱀띠해 운세를 점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운세 체험 키오스크를 통해 운세도 보고 뱀띠해 부적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을사년 새해 운세는 풍요로움으로 나왔습니다. 혼란했던 2024년을 지나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와 안녕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연말 연시, 마음의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때인데요. 한국의 음악과 한 편의 영화로 따뜻한 위안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이 새해를 맞아 특별한 신년음악회를 선보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오리지널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과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가 함께 협연합니다. 이번 공연은 요하네스 빌더너의 지휘로 슈트라우스 음악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연주자들과 다양한 클래식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특히 세계 최정상 디바인 소프라노 조수미 협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곡들로 새해 희망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눠 오페라타 박지와 황제의 왈츠, 아델의 아리아 등으로 1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는 겨울 영화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무협 신필 진융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융 무협의 대표작과 세계의 배우 알랭드롱의 기념비적인 영화를 상영합니다. 진융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사랑과 정의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강철 감독의 사조 영웅전 3부작 등 10편을 상영합니다. 또 태양은 가득히, 미스터 클라인 등 프랑스 영화를 대표하는 명배우 알랭드롱의 데뷔작부터 전성기까지의 11편 작품도 스크린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영은 1월 23일까지며 상세 일정은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석진 기자가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산 시책, 먼저 교통 분야입니다. 오는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됩니다. 신 백양터널이 완공되는 2030년 이후엔 다시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또 2월 1일부터는 광안대교 통행료 현장 결제가 사라집니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도입돼 차량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면 되고 요금은 후불고지됩니다. 여성 보육 분야에서 눈에 띄는 건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 경비로 출생아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환경 분야에선 공원 묘지나 봉안당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이 금지됩니다. 시설 내 판매도 안 되고 설치된 조화는 모두 수거해 폐기합니다. 주거 분야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2025년에 한해 한시적이며 수혜 대상은 2,500명으로 1회 1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안전 분야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200만 원 보장이 신설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서울시가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재유치를 위해 필요한 찬성 여론과 경제성 모두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새로 경기장을 짓지 않고 기존 경기장과 전국 시도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코엑스에서는 전 세계 206개국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년 올림픽 재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서울을 놓겠다며 밝혔던 서울올림픽 재유치 계획. 유치를 위해 필수 요소인 경제성과 재유치 찬성 여론이 확보됐습니다. 서울시가 2024년 하반기 진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 비용 비율인 BC값이 1.03으로 나왔습니다. 2036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비용은 시설비와 운영비 포함 5조 833억 원. 2000년 이후 열린 다른 올림픽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최저 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2024년 여름 진행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국민 81.7%가, 서울 시민은 85.2%가 올림픽 유치에 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경험과 유산을 바탕으로 신축 없이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부족한 시설은 경기, 인천, 부산, 강원도 등 타 시도에 소재한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2일 대한체육회에 2036 하계 올림픽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